지방선거 압승을 노렸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 지금 독단적인 기습 발표 때문에 개파 갈등에 불을 질렀고요. 정청래 대표 지금 정치적 근간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게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예.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것이냐. 그거 저도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네,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근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네네. 압승을 하려면 합당해야 한다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질문인 거고요. 네. 18일 동안의 해프닝이었는데 예.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18명이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중에 16명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2명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절차 얘기. 내부에서 논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어제 밤에 긴급하게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당원에게 사과했는데 이때 당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원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가만 있어봐. 국민은 뭐지?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18일 동안 심각한 갈등이 노출됐습니다. 당이 완전히 헤맸어요. 네네. 아니 그리고 내분 상태에 들어갔고요. 예. 집권 초기에 집권 여당이 이런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거고. 근데 이거는 뭐랄까 그냥 뭐 내분을 분란을 일으켰다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정청래라는 지도자가 지도력이 없다. 지도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대표보다는 뭐랄까 개파의 중간 지도자, 개파 지도자도 아닌 개파의 중간 지도자 정도의 위상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상처를 많이 입었죠. 네. 어제 박찬대 의원 출판 기념회 방금 저도 봤습니다만 안진걸 씨가 사회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왜 걔는 안진걸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도 초유의 사태일 거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현실입니다. 물론 행사장에서 뭐라고 하시는 건 부적절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정청래 이거 못 쓰겠네, 정청래 안 되겠네, 정청래 왜 이러지라는 여론이 굉장히 존재한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게 뭐 화투 칠 때처럼 1타, 2피, 3피 이런 것처럼 정청래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예. 이 싸움에 참전한 사람들 죄다 상처를 받았어요. 유시민 작가가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민주 진영에서 올곧은 소리를 하면서 약간 원로 뭐 비슷한 모습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였는데 그럴 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 양반이. 예. 근데 이번에 이 합당 사태, 논란 사태 과정에서 그냥 이분도 이제 개파의 중간 보스로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고 아이고, 참. 2002년이었죠. 지금부터 24년 전에 후단협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걸 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는 반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감싸고 치켜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유시민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다 된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건 상처죠. 또 하나는 그 여러 최고위원들도요 찬성했든 반대했든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김민석 총리도 상처 받았고요. 그럼요.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세력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내분을 통해서 그냥 18일 동안 놀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도대체 남은 게 뭐냐 싶을 정도고요. 가장 상처가 깊은 사람은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 조국 대표입니다. 네. 조국 대표는 제 생각에 뭐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한다, 추진 기구를 만든다고 민주당에서 발표는 했지만 예. 넘어오지 못한 어떤 강을 건넌 느낌이에요. 일단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자극을 받은 것 같고 네.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예. 또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합당 문제를 논란 중이에요.
근데 조국 대표는 어떤 입장이냐면 13일 금요일까지 입장 밝혀라. 아니면 물 건너간다 이랬어요. 네. 근데 제가 만약 조국 대표라면 예.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가장 제일 큰 사명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에 좀 보란 듯이 성공해 보자라는 국민적 요구예요. 시대적 과제, 역사적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그냥 주문 외우듯이 사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말을 조국 대표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잠깐 조국 대표가 돼 본다면 그 논란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 자매당인 민주당에서 지금 분란이 좀 있다. 네. 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는 우당에서의 논의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네. 그래서 좋은 결정, 그 다음에 국민의 요청에 맞는 결정,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네. 조용히 기다리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멘트를 했으면 민주당 안에서 호감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저 양반이 그래도 원칙은 분명하게 짚고 있네라는 네.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 지금 뭐 못 받은 빚을 받는 그렇죠. 그 빚쟁이 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릇의 크기인 것 같다는 네. 거고 혼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국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됩니까? 정청래라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주어진 당면 과제는 또 지금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롭게 부동산에 대한 싸움을 한다, 뒷받침하라. 네. 그다음 주식 부양을 위해서 노력한다, 뒷받침하라. 예. 입법 과제는 뭔지 살펴봐라. 예. 미국에서 정말 총칼을 휘두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대해서. 네. 특히 국회에서의 입법이 미비하다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죠. 일종의 네. 쇼를 해서라도 네.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의원들 지금 뭐 미국에라도 뭐 한미 의원 연맹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보내가지고 뭐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지. 설명도 어떻게든. 하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근데 엉뚱하잖아요. 이런 지도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청래 유시민을 당 대표와 민주진영 최고 스피커에서 개파의 중간 보스로 만들어 버린 그 힘은 무엇일까요? 힘이 누구일까요?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사소한 욕심이죠. 사소한 욕심. 사리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자기들이 뭐 얻어낼 게 있다고? 이를테면 뭐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그 지금은 당권을- 임기가 짧은 보궐 임기니까 이제 제대로 된 당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뭐 좀 이따가도 김어준 씨 얘기할 것 같은데 김어준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치고 나와요. 내가 인터뷰하기 전에 보니까 물어보니까 정청래는 한 번만 하고 안 한대. 네. 그 이제 와서 요 국면에 말을 섞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원래부터 당대표 연임에 관심이 없었던 네. 권력력이 없는 아주 초식 동물 같은 존재다라고 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이성윤 씨 관련해서도 개입하고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의 그 당원들의 재심임을 받고 예. 당 대표를 계속하는 것. 예. 그 다음에 당 대표를 계속하게 되면 뭐가 얻어집니까? 예. 내후년 총선에서 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총선에서 이른바 공천권을 휘두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 대표만 되면 지금 지방선거와 다음 2년 후인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당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네. 이제 이게 오는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은 그러면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장악한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당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그러면 차기 대선 주자도 자기 또는 자기가 꼽는 사람, 자기와 네트워크를 갖는 사람, 카르텔 속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휘두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친문 진영의 이익을 지금 김어준이 그러니까. 대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친문 의원들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공천받을 수 있게끔 길을 만드는 그런 당 대표.
그런 당 대표를 정청래 현 대표가 하려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 대표가 아니라 음. 친문 그룹이랄까 그냥 범친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범친문 그룹의 개파, 그 개파의 중간 보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럼 마땅치 않은 일이죠. 8월 말에 친문 당 대표는 안 되겠네요. 큰일 나겠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그래서 저 김어준 씨랑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나는 당 대표 나가지 않는다. 난 정말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당 후사의 마음이다라고 밝히면 되는데 약간 정치 공작 같은 느낌이에요.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정말 당 대표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뭐죠 지방선거 압승에만 골몰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좀 절차에서 작은 실수가 있는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 투명한 정치인. 무엇보다 당을 앞세우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만 갖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이미지에서는 엇나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번에 그 김어준 씨도 치명타를 입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젠 국민들이 그 마각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아까 저희 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그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다가 합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강득구 대표가 그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들었다면서 올린 글이 있는데 뭐 빛의 속도로 삭제를 시켰거든요. 이거 봐라, 합당도 대통령 뜻 아니냐? 그런데 김용민이 너는 왜 합당을 이렇게 반대하느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말이죠, 그 지금 강덕구 최고위원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고 아울러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나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 홍익표 정무수석도 YTN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덕구 최고위원이 말한 것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것까지는 좀 살펴보시고 댓글을 다시든지 하시지. 왜 그 저기 뭐야 빛의 속도로 지운 글 그 글을 진실로 정의로 믿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참 김용민 TV 시청자분 같진 않아요. 어디서 오신 분 같기도 한데 말이죠. 일단 뭐 강덕구 최고가 잘못한 거죠. 잘못했어요. 왜 그런 걸 올렸는지.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뇌피셜인 것 같고 네. 내가 지금 합당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다. 난 진짜 찐 친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장황하고 뭐 네. 이렇게 됐는데 네. 최고위원쯤 된 분이 물론 뭐 강덕구 최고만 잘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긴 하지만 일단 잘못한 건 맞고요. 네.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약 만났다면 정무수석도 정치인이고 중견 정치인 아닙니까? 네. 원내 대표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정무수석이 꼭 뭐 대통령 오더만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의 여러 가지 분란 같은 걸 좀 잠재우고 해야 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뜻이라고 아예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오버한 거죠. 대통령을 네. 이 합당 논란에 끌어들이는 건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그럼요. 행태지요. 오버한 네. 거고 그다음에 네.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거고 강덕구 의원도 그에 맞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나 이제 빛의 속도로 삭제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글이 부정확하다, 뭐 부적절하다 이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운 글을 가지고 그걸 진실로 여기시는 분은 좀 이제 김용민 TV에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 때문에 공론화장이 훼손이 돼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김어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김어준 유시민의 스피커 권력이 이번에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뭐 건불 10년인데요. 건물 10년, 화무 11홍. 네, 예전 같지 않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좀 의아한데 그 출연을 하기로 하셨어요? 우리 누가요? 사장님? 어디? 콘서트 아니요. 출연료 협상 아니 왔습니까? 전혀 뭐 저한테 연락도 없이 뭐 제 이름을 거론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해야 될 것 같다. 나는
나가서 다 분위기 맞춰주겠다.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가서 뭐 좋은 얘기만 하자면 같이 하고 하하 실실 뭐 하겠다. 다만 3억을 우리 평화나무에 보내달라. 출연료 그 얘기는 있군요. 그러니까 3억 정도. 그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네, 거예요. 좋습니다. 3억. 근데 뭐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장면을 네. 박현민 씨랑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봤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 밑에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래 것 뭐 이런 거 아래 것인데 애가 좀 요새 사춘기인지 뭐 일탈을 하고 있는데 한번 불러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그래서 사춘기라니 내 나이가 그러니까. 52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되게 불편했어요. 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좀 전에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예. 전현희, 이현주, 안기령이었죠. 네. 이런 후보들 막 절시키고 자기 낄낄대고 웃고 그때 하는 말들이 다 반말이잖아요. 예. 뭐 똑바로 해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 김어준 씨는 뭐 총수라고 하는 게 이제 까불고 그냥 좀 웃자고 얘기할 때는 뭐 적당한 직함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실제하는 권력 행사를 하면서 총수인 건 정말 진짜 뭐 총수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삼성이니 뭐 옛날 현대 뭐 대우 LG처럼 정말 그룹의 총수처럼 보이는 모습도 있고 게다가 그러니까 뭐 반말하고 이런 캐릭터 사람들한테 이게 친근감이거나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갑질 권력작용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김어준 프로그램 나갈 수 있어요. 네.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자기가 이제 꼽아줘야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게 되면 표가 다만 1,000표, 2,000표라도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안 늘어나더라도 다만 5표가 늘어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후보들 입장에서 절박하니까. 그럼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실제로 판세가 어떤지 모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럼 심정이에요. 그 심정이었어 그 후보들은. 그런데 특히 여성들에게 예. 반복해서 그렇게 절하게 하고 이런 건 예. 몹쓸 짓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1인 체제에서 예. 그야말로 총수 체제에서 감수성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불편한 모습인데 불쾌한 모습은